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일궈 오늘의 일을 얻고 피부과 전문의가 된 아들이 저희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었을 텐데 오직 의대에 가겠다는 목표 하나로 온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남편과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공부와 레지던트 생활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여자친구 하나 없이 30이 넘어버린 거예요. 주변에서 장가는 언제 갈 거냐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갑자기 아들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말? 어떤 분이니? 은하라고 해요. 강은하.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얼굴이 온통 빨갛게 되더군요. 30 넘은 아들이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수줍어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며칠 후 드디어 아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키는 작지만 참 예쁘장하고 인상 좋은 아가씨였어요. 하얀 원피스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어서 귀하게 자란 딸이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강은하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청아하고 예의 바른 게 첫인상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저야말로 이런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은하가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수줍어하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흡족해했어요.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어보니까 강남에 살고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께서 아들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 처음 만났어요. 은하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데 그 순간 정말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은하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오게 되었어요. 첫 번째 방문에서는 조심스러워했던 은하가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마다 점점 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본 건 은하의 가방이었어요. 올 때마다 다른 명품 가방을 들고 오더군요. 한 개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인데 27살 처녀가 어떻게 그런 걸 여러 개나 가지고 있을까 싶었어요. 은하야, 가방이 정말 예쁜 게 많네. 고맙습니다. 선물 받은 거예요. 누가? 아,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딸에게 명품 가방을 자주 사주나 보다 했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은하가 훨씬 편해져서 부엌일도 도와주려 하고 우리와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요리 좀 도와드릴까요? 고마워. 그런데 손님인데 어떡해. 아니에요.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 즈음부터 은하의 애교스러운 모습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제 팔에 살짝 기대기도 하고 아들 어린 시절 이야기를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은하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 같았고, 우리가 뭔가 물어보면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은하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 네. 부모님이 지금 해외에 계셔서요. 해외에? 어디에?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고 계세요. 그래. 지훈이도 은하 부모님 뵌 적 있어? 아직은. 바쁘셔서 못 뵀어요. 그때 은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 싶었지만 워낙 예쁘고 착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드디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하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말, 정말이야? 네, 정말 진심이에요. 아들의 눈에서 진실한 사랑이 보였어요. 30 넘어 처음 만난 진짜 사랑이었겠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걱정만 했던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좋은 결정이다. 남편도 눈가가 촉촉해지며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은하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은하야, 우리 며느리 될 준비는 됐어? 어머님, 정말요? 은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남편은 바로 강남에 있는 건물 하나를 아들 앞으로 증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건물이니까 여기서 피부가 개업해. 그때 은하의 눈빛이 번뜩했어요. 건물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듣더군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몇 층짜리예요? 5층 건물이야. 1층은 상가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로 쓸 수 있어.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은하가 건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모습이 조금 이상했어요. 아직 결혼 날짜도 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일인가 싶었거든요. 결혼이 결정된 후 은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건물 증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독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님, 건물 증여는 언제쯤 완료되나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평소에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건물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 가족이 되는 게 설레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은하의 생일이 있어서 꽃을 주문하러 단골 꽃집에 갔습니다. 이곳 사장 지은 씨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성품도 좋고 꽃솜씨도 뛰어나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저런 잡담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서 편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꽃을 찾으세요? 우리 며느리 될 아이 생일 선물로 꽃다발 좀 만들어주세요. 아, 며느리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군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는 핸드폰에서 은하 사진을 찾아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예요. 어때요? 예쁘죠? 지은 씨가 사진을 보더니 잠깐 표정이 묘해지더군요. 예쁘네요. 성함이 강은하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지은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사장님, 왜 그래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 동네 사는 건 아니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지은 씨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한편 은하는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자리를 피했어요. 은하야,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 이야기도 해야 할 텐데. 어머님,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인사나마. 아니에요. 부모님이 정말 바쁘셔서 통화도 힘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양가 부모가 만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집안끼리 인사는 기본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 해도 은하 부모님이 정말 바쁘다 해도 딸 결혼하는데 한 번쯤은 시간을 내실 법도 한데 싶었거든요. 게다가 해외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돌아오신다거나 언제쯤 통화가 가능하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바쁘시다,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니까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은하가 우리를 부모님께 아직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건 아닐까?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술까지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은하가 술을 좀 마시더니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술 따라 드릴게요. 그러면서 은하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술을 따르면서 어깨를 살짝 비비고 남편 앞에서도 애교스럽게 몸을 비틀더군요. 은하야, 너 취했니?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서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도 했어요. 어머님, 남자들이 저한테 술 사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에요. 아들은 그런 은하가 귀엽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보통 집안에서 자란 처녀가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 후로 은하를 보는 제 눈이 달라졌어요. 명품 가방들, 부모님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 건물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리고 술 취했을 때 보여준 이상한 모습까지 하나씩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들을 30년 넘게 키워온 저로서는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아들이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은하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은하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한 거예요. 부인, 어떤 걸 알고 싶으신가요? 이 여자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에 대해 아시는 정보가 많아야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데요. 이름은 강은하예요. 27살이고요. 강남에 산다고 하고 부모님은 싱가포르에서 사업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정보는 없으신가요? 직업이나 학력 같은. 직업은 정확히 안 알려줬어요. 그냥 집에서 지낸다고만 했고, 대학은 해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보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SNS나 각종 기록들이 있어서 추적할 방법이 많거든요. 사진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그럼 일단 이 정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첫 번째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인, 이 여성에게 남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최진우라는 남자와 자주 만나고 있어요. 둘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우요? 네, 38세 남성이고 강남 쪽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강은하 씨와는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문자는 물론이고 통화도 하루에 여러 번씩.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은하가 어떤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힌 건가요? 지난주부터 며칠간 촬영한 것들입니다. 보시면 카페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 사진은 최진우의 집 앞에서 찍힌 건데요. 탐정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합니다. 강은하 씨가 최진우의 집에 들어간 후 다음 날 아침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벌써 3번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대화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둘 사이가 단순하지 않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은하한테 다른 남자가 있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야? 사설 탐정이 직접 확인했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잠깐 사설 탐정? 당신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뭔가 이상해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요즘 사기꾼들도 많다던데. 돈만 받고 거짓 정보 줄 수도 있잖아. 남편은 계속 부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친척일 수도 있고, 결혼 전에 상담할 게 있어서 만나는 지인일 수도 있고, 요즘 애들은 이성 친구도 많잖아. 하지만 여보, 이 사진들 봐요. 그리고 저는 은하가 최진우의 집에서 밤을 보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건 좀.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다른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제 와서 어떻게 해? 벌써 회사 사람들한테도 다 자랑했고, 동창회에서도 며느리 이야기했고, 친척들도 다 알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서 체면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박 사장네 며느리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 파했대 이런 소리 듣고 싶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용에도 금이 갈 거야. 여보, 하지만 우리 아들이 속고 있는 건데.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난리를 칠 수는 없어.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남편은 끝까지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며느리감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사설 탐정이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은하가 정말 나쁜 아이가 아닌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어떡하지? 한편으로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훈이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아들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만약 정말 은하에게 문제가 있다면 빨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남편 얼굴도 계속 떠올랐어요. 남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체면도 체면이지만 정말 괜한 오해로 좋은 아이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상해. 그 명품 가방들, 부모님을 피하는 태도, 술 취했을 때 그 모습, 그리고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낸다는 건 절대 정상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밤새 돌고 돌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다가 해가 뜨자마자 깼어요. 며칠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은하가 집에 놀러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을 수 없었고, 아들이 은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무고한 아이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며칠 후 꽃집 사장 지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은 씨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보여주신 그분, 강은하 씨라고 했죠? 네, 맞아요.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지은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대학생 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당장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에 유흥업소 주방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은 씨가 무슨 이야기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지은 씨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어요. 방학 동안 두어 달 정도 일했는데 주방에서 일하더라도 그 룸에서 일하는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그 업종 분들도 얼굴을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미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진으로 보여주신 예비 며느리라고 하신 분,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지은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급 유흥업소에서 남자 손님들한테 술을 팔고 돈을 받는 곳이었는데 미나라는 사람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곳 실장과 모의해서 남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여자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지은 씨가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 미나 때문에 돈을 탕진한 남자들이 정말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곳 실장 이름을 아세요? 최진우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사설 탐정이 말한 그 최진우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고 이상하다고 하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확신이 안 섰는데 며칠 전에 길에서 그분을 실제로 보고 나서야 확실해졌어요. 미나. 아니, 강은하 씨가 맞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니. 우리 순진한 아들이 그런 여자에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비며 과외비며 대학교 등록금에 레지던트 생활하면서도 용돈 걱정 없게 해주려고 얼마나 아껴가며 살았는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지훈이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공부만 하고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이 그렇게 악질적인 여자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건물 증여도 거의 다 진행해 놨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명품 가방들,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 왜 더 의심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진한 아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30년 넘게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을.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든 게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사설 탐정에게 연락해서 은하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두 번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부인 강은하 씨를 스토킹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스토킹요? 네, 40대 남성인데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이 남자가 예전에 강은하 씨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요? 유흥업소에서 강은하 씨에게 빠져서 집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줬는데 결국 모든 걸 잃고 가족도 떠났다고 해요. 저는 사설 탐정에게 부탁해서 그 40대 남자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그만 원룸에서 만난 그 남자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방 안에는 빈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어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 동안 청소도 안 한 것 같았고 그 남자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채였어요. 아저씨, 강은하라는, 아니, 미나라는 여자 아시죠? 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남자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매일 만나자고 하고, 같이 살자고 하고,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 남자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때는 성실한 회사원이었는데 미나에게 빠져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까지 팔아서 준 돈이 몇억 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빠져 집까지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직장에서도 잘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면서 미나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봐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은하가 우리 아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쓰려 한다는 걸. 며칠 후 사설 탐정이 더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부인, 최진우라는 남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은하 씨와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드님의 건물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바로 탐정이 확보한 녹취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미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야. 최진우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오빠. 걔 완전히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은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톤은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들어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며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항상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수줍어하던 아이가, 그 아이가 이런 무서운 소리로 우리 아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말하다니.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이제 건물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 어떻게 할 거야? 구체적인 계획 있어? 간단해. 사업 투자한다고 해서 건물을 담보로 잡는 거야. 서류상으로는 일시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후엔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지. 서류 정리하고 해외 계좌로 돈 빼돌린 다음에 잠적하는 거야. 이미 다 준비해 놨어. 녹음을 다 듣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이 모두 현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어요. 설령 아들이 믿지 않더라도, 설령 가족이 뒤흔들리더라도, 이 녹음 파일이 있는 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 앞에 녹음 파일과 꽃집 사장의 증언, 사설 탐정의 보고서를 모두 펼쳐놓았어요. 은하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과거, 최진우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속이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증거를 보여주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곧이어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우리 은하를 조사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을 지키려고 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은하를 싫어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려고 하자 아들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듣기 싫다고 엄마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어요. 사랑에 완전히 눈이 돌아간 아들은 은하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며 흥분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았어요. 제가 뭘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왜 그렇게 은하를 괴롭히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은하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혼인신고도 알아서 하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뛰어가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는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엄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어요. 엄마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모함하고 있다고 격분했습니다. 아들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아들은 엄마가 계속 은하를 괴롭힐 건데 어떻게 있겠느냐며 완강했어요. 저는 은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오히려 아들을 저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그 꽃뱀 같은 강은하한테 단단히 빠졌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오빠 집에 있나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은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했지만 어딘지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 아들이 진실을 알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다행히 지훈이가 아직 은하에게 연락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은하가 뭔가 눈치채면 아들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은하를 어떻게 불러낼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번뜩 떠오른 게 있었어요. 건물 이야기만 나오면 은하의 눈이 번뜩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아, 은하야. 지훈이는 개업 준비하느라 밤새 일하다가 지금 자고 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하야, 급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건물 증여 서류 때문에 오늘 구청에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오늘요? 역시 은하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건물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뜩 하는군요. 응, 가능하면 오늘 오전에 만날 수 있을까? 구청 앞에서 10시에? 네, 좋아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지금도 그녀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그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 10시까지 구청 앞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습니다. 구청 앞에서 은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늦었나요? 아니야, 은하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은하 앞에 나타났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나.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자 은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나. 드디어 찾았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은하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미나가 아니에요. 누구세요? 은하가 당황해서 제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전히 거짓 연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미나 맞잖아. 내 돈 어디 갔어? 5억이 넘는 내 돈.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은하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아저씨가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은하가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아니야, 미나. 네 목소리, 네 얼굴 내가 어떻게 잊겠어. 너 때문에 내 아내가 떠났어. 아이들까지 나를 떠났다고.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이분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은하가 마지막까지 제게 매달리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은하가 발버둥을 쳤지만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하야, 아니, 미나야. 은하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자.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도, 최진우와 함께 우리 아들을 속이려 했던 것도.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에선 강은하가 아닌 미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하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가방에서 건물 증여 서류를 꺼내 은하 얼굴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아들에게서 그만 손 떼.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 교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외쳤어요. 은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달아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우아하고 가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침내 우리 아들에게서 그 악질적인 여자를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훈아,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죄송합니다. 짧은 말과 함께 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깨달았다는 걸. 며칠간 밖에서 지내며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진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맹목적이었던 사랑의 열기는 사라지고 대신 깊은 성찰과 후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 우리 지훈이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이 어미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아들을 지켜내겠다고,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병원을 개업했고, 처음에는 환자가 많지 않았지만 아들의 성실함과 실력을 알아본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을 만나면서 아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졌고 무엇보다 신중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내보이지 않았고 상대방을 충분히 관찰하고 파악한 후에야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날 그 사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강은아. 아니 미나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최진우와 함께 또 다른 남성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쓰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에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결국 그런 일을 계속 저지르다니.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부모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 아들이나 다른 순진한 남자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봄날 아들과 함께 지은씨네 꽃집에 들렀습니다. 병원 개업 1주년을 맞아 꽃으로 장식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아, 이분은. 지은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은씨, 우리 아들이에요. 지훈아, 지은씨가 그때.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지은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갑자기 꽃집 고양이가 선반을 건드려서 화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들이 재빠르게 달려가서 화분을 받아냈어요. 괜찮으세요? 아들이 지은 씨에게 물었고, 지은 씨는 고마워하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빠르시네요. 의사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래 반사신경이 좋거든요. 둘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은 씨, 병원 개업 1주년 꽃꽂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직접 가서 꽂아 드릴까요? 더 예쁘게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 씨 참 좋은 분이네요.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년 여간의 아픔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아들은 더 성숙해졌고 진짜 좋은 사람과 진짜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